안녕하세요. 정수경입니다. 3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제 3-1 했었고요. 연이어서 도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객체를 생성을 했고, 이제 활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때 객체의 이름 및 객체를 생성하는데 자료형의 변수 이름처럼 객체의 타입, 클래스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도넛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름이 도넛인 서클 타입의 객체를 생성한 겁니다. 즉, 이게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객체의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할 때는 점 연산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객체 이름, 여기 변수 이름 정해줬죠. 객체 이름의 점 레디우스, 변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객체 이름과 멤버 사이에 점 연산자. 우리가 C에서 구조체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과연 이 C에서의 구조체와 C++에서의 클래스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은 C의 구조체에 메소드, 함수를 추가시켜 놓은 게 클래스다. 확장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넛의 객체에 레디우스라고 하는 멤버의 값을 1을 대입 연산자에 의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객체에 우리가 만든 멤버 함수에 접근할 때도 점 연산자입니다. 객체의 이름에 함수이기 때문에 항상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습니다. get area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일반 자료형 더블 area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더블 형태로 저장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즉, 면적을 알아내기 위한 get area 함수를 수행한 겁니다. 그래서 객체 이름에 멤버 함수를 호출할 때 중간에 점 연산자 똑같이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객체 이름 생성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내 놓은 형태입니다. 그 첫 번째, 서클에 도넛을 만들어 그러면 도넛이라고 하는 메모리, 이게 스택 영역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도넛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레디우스는 비어 있고 더블형의 get area는 멤버 함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 도넛에 레디우스에 1을 집어넣어 하면 여기 인티지형의 1이 들어갈 거고 도넛에 get area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거기에 get area는 레디우스 곱하기 레디우스 곱하기 3.14이기 때문에 3.14가 get area, 여기는 다 스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스택에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서클형의 도넛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 모양이 없잖아요. 이럴 때 스택 영역에 지금 get area 이 부분이 다 스택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도넛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이렇게 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도넛이라고 하는 어, 값은 스택에 저장이 된다. 포인트형으로 저장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실습 3-2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앞서 3-1에서는 동그라미에 대해서 했다면 rectangle, 네모에 대해서 한번 클래스, 동그라미 클래스, 네모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동그라미는 반지름이 있다면 네모는 가로와 세로가 있겠죠. 그래서 width와 height,
아, 멤버 변수로는 두 개를 넣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메인 함수가 잘 동작되도록 너비와 높이를 가지고 면적의 계산 기능을 가진 rectangle 클래스를 한번 작성하고 전체 프로그램을 완성해봐라. 그래서 메인에 rectangle라고 하는 거니까 아, 클래스를 만들겠다. 이름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rectangle.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 거기에 멤버 변수는 퍼블릭으로 아니면 생략하면 프라이빗이 되겠죠. 그런데 메인에서 접근을 해야 되니까 퍼블릭 접근 제어자 땡땡 인티즈로 width 인티즈로 height 그다음에 멤버 함수로 여기 보면 get area라는 게 나왔죠. 리턴 값은 인티지로 하게, 아니 뭐 더블형으로 해도 됩니다. 더블형의 get area, 매개 변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이게 함수의 선언부에 해당이 되고, 부연부를 만들겠습니다. 더블형으로 리턴을 하고, 그다음에 꼭 범위 이름 영역, 렉탱거에 땡땡땡땡, get area.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연이어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리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width 곱하기 height 세미콜론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3, 5 그러면 15 리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값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클래스를 만들 게 이름은 렉탱거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 퍼블릭에 인티즈로 width 인티즈로 height 이거는 더블형으로 안 했네요. 인티즈로 get area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구현부가 없으니까 구현을 한 부분이고요. 인티지에 꼭 이름 영역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get area 그리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해서 width와 height 이렇게 선언부, 구현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똑같이 구현된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실습해 놓은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쫙 만들어져 있고 렉탱거 3, 5 빌드에 컴파일 한번 하시고 오류 없는 거 확인하고 디버그에 디버깅 하지 않고 실행 면 사각형의 면적은 15 이렇게 딱 나옵니다. 값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7, 9 디버기에 디버깅 하지 않고 실행 63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3, 5 디버깅 하지 않고 실행 15 나서 자, 이렇게 이거젠플 두 개 한번 해봤고요. 우리가 탁구공 생산을 보면
그림의 공은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색깔만 딱 넣으면 탁구공이 딱딱딱딱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탁구공 생산 장치와 생성자를 보면 똑같은 탁구공이 생산이 되지만 페인트 색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어, 색으로 초기화되어서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성자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를 하자. 어, 클래스라고 하는 객체를 만드는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각각의 인스턴스들은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기본 값을 뭘로 가질 것이냐. 이 생성자라고 하는 컨스트럭터는 객체가 생성이 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그런 멤버 함수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 생성자에 의해서 생성자를 만들어주면 초기 값을 내가 다른 값을 넣어줄 때 이제 기본 자동으로 생성되는 게 아닌 내가 임의의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생성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한 멤버 함수. 봤더니 이름은 서클이야. 서클하고 동일한 이름의 그런 함수를 우리는 생성자라고 하자. 이 생성자는 특징이 리턴 값이 없습니다. 함수의 이름만 존재하고 리턴 값이 없는 즉 클래스와 이름이 동일한 그런 메소드, 그런 함수를 우리는 생성자라고 이제 새로운 문법으로 만든 겁니다.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하고 리턴 타입이 명기되지 않는다. 여기 리턴 타입이죠. 리턴 타입이 없는 형태를 우리는 생성자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 봤더니 생성자에 매개 변수가 서로 틀린 생성자가 있네요. 이게 바로 어, 함수의 오버로딩. 함수의 이름은 동일하고 매개 변수가 서로 다른 그런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의 세 번째 특징, 함수의 오버로딩에 대한 문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의를 해놓은 클래스의 정의 부분, 선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선언 부분. 그다음에 이거를 부연 부분, 리턴 값은 없고 함수의 이름과 매개 변수가 다르게끔 구현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한 함수를 우리는 생성자라고 부르자. 이게 약속인 거죠. 그럼 이런 생성자 함수를 만든 이유는 뭐냐?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생성자의 목적은 객체가 만들어질 때 객체가 필요한 그런 초기 값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멤버 변수의 초기화라든가 메모리 할당이라든가 파일 열기, 네트워크 연결 이런 것 등의 초기화가 필요할 때 생성자를 이용하자. 그리고 생성자의 이름은 반드시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해야 되고 생성자는 리턴 타입을 선언을 하면 안 됩니다. 리턴 타입이 없기 때문에 아예 작성을 하면 안 되고 일반 함수에서 리턴 타입이 없는 걸 우리는 보이드라고 사용을 하는데 그 보이드도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이 될 때 딱 한 번만 호출돼서 쓰는, 오직 한 번만 호출돼서 쓰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임의로 내가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객체마다 생성자는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난 지금까지 생성자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없으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생성자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한 클래스 내에 여러 개가 가능합니다.
함수의 오버로딩, 요 문법이 적용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중복된 생성자 중에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만 실행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여러 개가 다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생성자가 선언이 되지 않으면, 우리 지금까지 선언을 안 했잖아요. 기본 생성자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 생성자는 매개 변수가 없는 그런 생성자이고,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서클이라든가 렉탱거 클래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성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만들어줬느냐? 컴파일러가 다 자동으로 만들어줬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3-3에는 여기에 추가해서 두 개의 생성자를 가진 그런 서클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만든 서클 클래스 여기에 구현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 따로 있고요. 이때에 여기에 이 진하게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부분을 더 추가해 주자. 그리고 이 함수에 대한 구현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 없는 애는 기본값으로 1을 넣어준 거고, 매개 변수가 만약에 있다면 그 값으로 반지름을 초기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반지름 얼마짜리, 얘는 레디우스는 1짜리인 거죠. 생성됐습니다. 만약에 30을 넣으면 3짜리 원이 생성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수행을 할 때 서클 도넛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 그럼 이거는 매개 변수가 없는 기본 이걸 호출한 거다. 1번을 호출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피자라고 하는 애는 가로 30 딱 들어갔으니까 2번짜리를 호출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넓이가 30짜리. 우리가 그전에는 레디우스는 얼마, 가로 세로 길이는 얼마 이런 걸 넣어줬는데 그런 거 넣어줄 필요 없이 자동으로 1짜리 면적 3.14, 30짜리 2826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 이거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기본 생성자와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구현부에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에서 호출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호출을 한 거죠. 자, 컴파일 한번 하시고, 디버깅 하지 않고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반지름 1인 원이 생성됐고, 도넛의 면적은 3.14, 반지름 30짜리 생성해서 피자의 면적은 2016. 자, 여기에서 도넛을 만들 때 제가 초기값으로
10자리를 하나 만들고 얘는 피자는 없는 걸로 이렇게 해봅니다. 빌드에 컴파일 하시고 오류 없으면 디버깅 하지 않고 실행 했더니 반지름 10인 원이 생성됐고 10 곱하기 10 곱하기 3.14면 314 그리고 피자는 반지름이 아무것도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짜리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그럼 강제로 여기에다가 1 이렇게 넣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빌드 컴파일 한번 하시고 디버깅 하지 않고 실행하면 결과가 똑같다. 피자의 면적 1짜리가 만들어졌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어, 레디우스의 값을 일일이 넣지 않고 생성자에 의해서 초기화되는 것을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객체 생성 및 생성자를 통해서 실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디우스라고 하는 멤버 변수, 4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 4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get area이요. 이렇게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클래스라고 하는 아,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넛 만들어 하니까 레디우스는 1자리가 만들어지고 피자 하면 30자리가 만들어졌다. 여기가 다 초기 값으로 구현이 될 때 생성자에 의해서 구현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자가 다른 생성자를 호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위임 생성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생성자가 중복 작성된 그런 코드에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가만히 봤더니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의 소스 코드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중복돼서 여러 개의 코드가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생성자의 코드가 똑같으니까 이걸 타겟 생성자와 이를 호출하기 위한 위임 생성자로 나누어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인 타겟 생성자고 앞으로 얘는 위임할 게 거기에 일자리를 넣어서 호출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런 의미로 이렇게 땡 콜론을 적어주면 됩니다. 타겟 생성자는 객체의 초기화를 전담하는 생성자, 타겟 생성자, 실제 만드는 거죠. 위임 생성자는 타겟 생성자를 호출하는 생성자입니다. 이거 굳이 일자리니까 그냥 매개변수 1 들어간 거 호출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객체 초기화를 타겟 생성자에게 위임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해서 똑같은 코드가 2개 들어간 것보다 하나로 관소화된 그런 코드를 C에서는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위임 생성자를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중복된 코드를 줄일 수가 있다 하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성자 2개가 있지만 실제 얘를 구현 부분에서 다 구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위임 생성자를 이용을 하면 동일하게 동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동일하게 있는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여기다가 위임 생성자 일자리를 위임할게 이런 이야기. 그래서 실제 동시에 들어갔던 내용을 이렇게 되어 있던 내용을 이거 주석 처리로 동일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만 넣어주면 된다. 그런 이야기. 결과는 동일합니다. 컴파일하고 디버깅하지 않고 실행하면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3-3에 이 부분만 금방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객체 초기화를 전담하는 타겟 생성자. 이게 타겟 생성자. 타겟 생성자에게 객체 초기화를 위한 위임하는 위임 생성자. 여기가 위임 생성자. 이렇게 우리가 두 개를 바꿔봤습니다. 중복된 코드들을 하나로 줄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생성자와 멤버 변수 초기화하는 방법을 한번 보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라고 하는 거. 포인트라고 하는 거 점이면 x축의 값, y축의 값이니까 인티지 xy. 아, 얘는 프라이빗이구나. 퍼블릭으로 생성자.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매개 변수 A, B 두 개로 되어 있는 생성자입니다. 이런 경우에 초기화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포인트에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는 XY를 0으로 넣고 매개 변수 있는 A, B면 A는 X로, B는 Y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00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X0, Y0 이렇게 콤마를 이용해서 바로 0으로 초기화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일 경우에 A는 X, B는 Y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위임 생성자처럼 땡땡 XA, YB 이렇게도 작성이 가능하다. 생성자 서두에 아예 초기값으로 초기화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클래스에 선언분해서 바로 직접 초기화가 됩니다. 혹은 아예 애초에 여기서 만들 때 XY에다가 초기값으로 00 이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초기화해서 사용을 하자. 그럼 예제 3-5를 보겠습니다. 멤버 변수의 초기화와 위임 생성자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다음 포인트 클래스에 멤버 X하고 Y를 생성자를 서두에 아예 초기값으로 하고 위임 생성자를 이용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자. 여기에 클래스의 선언부, 그 다음에 구현부입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 없는 형태,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대로 소스 코드화 해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아예 0,0을 호출해버리는 위임 생성자로 해놓은 형태. AB면 AB에 각각 초기화가 들어가게끔 해놓은 거죠. 포인트의 오리진 하면 초기값 00,
타겟, 콤마 인식. 이게 되겠죠? 이게 타겟. 여기에 show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봤더니 x값, y 값으로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거죠. 했더니 오리진 했더니 0,0, 타겟 10,20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클이라고 하는 거, 3-5 보겠습니다. tab include iostream에 using namespace std, point xy고, 매개변수 없는 생성자, 매개변수 있는 생성자, show라고 하는 메소드, 이거는 바로 인라인으로 그 자리에 바로 구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구현 부분입니다. 매개변수 없는 생성자에 얘는 위인 생성자, 그 다음에 매개변수 있는 생성자는 초기값 x는 a, y는 b로 초기화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진, 이거는 매개변수 없는 생성자로 0,0이 만들어질 것이고, 타겟은 10,20. 그래서 각각을 화면에 보여봐 해놓은 겁니다. 자, 빌드에 컴파일하고, 디버깅 하지 않고 실행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진은 여기에 2,3으로 하고 얘는 없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컴파일 한번 하시고 빌드에 컴파일하고 디버깅 하지 않고 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 겁니다. 디버깅 하지 않고 실행했더니 2,3은 2, 3 결과값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타겟은 오히려 0, 0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생성자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1번 문제를 통해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생성자는 꼭 있어야 하는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컴파일러가 만들죠. C++ 컴파일러는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생성자를 반드시 호출합니다. 없으면 자동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개발자가 클래스에 생성자를 작성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컴파일러에 의해 기본 생성자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럼 기본 생성자란 무엇인가요? 클래스에 생성자가 하나도 선언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컴파일러가 대신 삽입해주는 그런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라고 합니다. 그럼 매개변수 없는 생성자인데
그걸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디폴트 생성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한 매개 변수가 없는 그런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라고 부른다. 이게 생성자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주차 2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교시 수업을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